반갑습니다. 라이트 오브 소울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부부 행복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좋고, 부부는 즐거움의 원천인 것 같습니다. 부부는 남편과 아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죠. 근데 이 부부 속에는 수만 가지 일어나죠. 어떻게 살아야 부부가 잘 살까요? 우리는 지금 부부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부로 잘 살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저는 천만다행인 것이 제 나이 이제 옛날 나이는 61살이고 지금 나이는 60살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렇게 직장과 집을 사고 애들을 키우고 그러한 과정이 이제 그래도 운 좋게 잘 마무리돼서 이제 딸이 이제 대학 졸업반이고 아들이 이제 취업 준비고 이제 부모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식들 본인의 문제만 남아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부모, 이제 아내와 남편으로 사는 문제는 과연 어떨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삶에서 수만 가지의 실수가 있습니다. 인습적인 문제, 즉 관습적인 문제로 밝혀질 수도 있고, 무지의 문제, 알지 못한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저는 제 책에 써놨습니다. 내가 죽게 되는 때 나는 이 세상에 행복에 살다고 간다고 하는 이유는 좋은 아내를 만나서 좋은 아내의 사랑을 받고 간다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만큼의 삶에 있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그 원인이 부부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 서로 인꼬부부처럼 서로 잘하고 살면 다른 어떤 것이 힘들더라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부 사이는 안 좋으면서 다르다 어떤 것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부부 사이가 행복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의 부부 사이 행복의 논리는 아주 무책임하게 남녀평등의 논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녀평등이라는 것은 모두가 함께 열심히 일하는 것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처지는 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혹시 운이 좋아서 둘 중에 하나가 열심히 일하고 다른 한쪽이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 때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짜증이 나고 왜 나만 일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까? 그 결과치가 지금까지 결과치가 부부로서 행복에 살았을까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밥을 먹다가 아침 먹다가 소중한 그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좀 여러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둘 다 항상 피곤하면 될까? 이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부부 둘 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가 피곤해. 이건 맞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아내가 좀 행복했으면 아내가 좀 일이 덜하고 남편이 말하면 좋겠죠.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조금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또 남편이 편하게 쉴 때도 있고 아내가 일할 때도 있겠죠. 근데 기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조선시대부터 쭉 이어온 살림살이란 말이 있어요. 살림의 주체는 안사람이거든요. 안에서 살림하고 남편은 밖에서 일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여자와 남자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는 안에서 살림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뭐죠? 아내가 아내로 바뀐 거죠. 그런데 말이죠. 안에서 살림한 사람이 살림하고 조금은 그 노동력이 적다고 해서 일하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는 자식과 남편 모두를 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아내는 늘상 자식도 걱정하고 남편도 걱정하는 그런 걱정의 역할을 하는 게 아내거든요.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가 또 일까지 열심히 한다고 하면 그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부부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성경의 창세기인가 어디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이브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걸 꼬셔서 먹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이제 자기 부끄러움, 몸의 부끄러움을 알게 됐고, 남자는 열심히 일하고 막 그런 논리가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어쨌든 남편은 밖에서 일하는 주체고, 아내는 집안에서 살림하는 주체죠. 이 둘 다가 다 경중이 똑같죠. 가치는 말입니다. 정신적이고, 사랑이고, 에너지고, 따뜻함은 전체적으로 안쪽에 있는 아내로부터 나오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밖에서 아내의 사랑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남편이죠. 근데 저는 아까 적어놓은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적은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이 다 힘들면 하나는 힘들지 않으면 이렇게 막 적어놨거든요. 부부의 행복을 저는 두 사람이 힘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은 덜 힘들어야 되고 한 사람 힘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덜 힘든 사람이 위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힘든 사람은 위로를 받으니까 너무 기분 좋거든요. 좋아요. 육체적 힘든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둘 다 힘들어 버리면 누군가가 둘 다 힘드니까 어떤 힘든 사람은 위로할 수가 없죠. 그럼 삶에 재미가 없는 거죠. 거기에서 행복이 없는 거죠.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우 좀 불완전한 이론이 남녀 평등의 이론을 가지고 남자도 50하니까 여자도 50하고 여자도 50하고 하니까 남자도 50한다. 그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자가 10을 하고 남자가 90했다 할지라도 10을 한 여자가 비록 육체적인 거 10을 했을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90을 하고 있는 거죠. 남자가 육체적으로 90을 했지만 정신적인 것은 90을 한 여자로부터,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죠. 안에서 이렇게 중심을 잡고 또 남편을 사랑해주고 또 함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러한 부분은 지치지 않거든요.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죠. 늘상 사랑해주는 아내를 항상 웃고 맛있는 음식과 그런 게 대접할 때 남편은 내가 좋은 아내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남편의 마음속에는 절대 아내의 고마움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자기가 돈도 열심히 벌었고 했는데 왜 남편이 고맙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모순이 깔리게 된 겁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살아갈 때 올바른 역할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백년, 천년부터 한 것이죠. 아내는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안쪽에 위치해 있고 남편은 사냥을 하고 또 고기를 잡고 또 돈밭을 갖고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런 균형 잡힌 것이 이제 어찌됐든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정보화 시대 뭐랄까 근데 맞으면서 이제 여자들의 역량이 발휘할 수 있는 시점이 온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긴 한데 그렇다 한들 부부라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둘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주는 행복, 받는 행복, 감사하는 행복, 줘서 기쁘고 받아서 감사하는 행복, 이게 부부인데 누가 누구에 줄까요? 남편은 밖에서 일하는 월급에 어떤 먹고 사는 월급의 돈을 아내에 주겠죠. 그럼 아내는 감사와 사랑과 격려의
부러운 영혼의 선물을 힘을 남편에게 주겠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는 그 행복을 찾을 때는 안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궁핍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궁핍이 있을 때 남편이 사랑으로부터 궁핍받을 때 아내가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궁핍의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 남편이 안정화되고 그래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안정이 되어서 이게 가정이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이 출발하는 가정 이렇게 그 결혼 사람도 많지만 6.25 끝나고 많은 그 부모들이 돌아가신 사람도 많고 가정이 정상화되지 않은 가운데서 서로가 그런 조건에서 가난한 조건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특히 남편 같은 경우는 아버지 엄마가 없는 쪽에 사는 남편은 그 아내를 만나서 그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사는 게 부부라 싶은데요. 근데 우리는 지금 TV든 모든 매체든 간에 그런 어떠한 그 차이나는 부부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죠. 그러게 되면 그곳에는 절대적으로 흐름이란 게 없거든요. 50대 50이라는 에너지가 정확히 멈춰버립니다. 뭔가에 정말 차이가 나면 좋은 것은 나쁜 쪽으로 흘러주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죠. 남편은 건강하고 열심히 해서 그 어떤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돈을 갖다 주고 아내는 남편이 힘들었을 때 뭔가 좀 따뜻한 마음 육체적인 어떤 그 정신적인 위로 그리고 사랑 이런 걸 주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교류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이렇게 책을 쓰고 유튜브 하면서 배우고 모시는데 그 최근에 그 일간극장에서 한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며느리하고 이렇게 시어머니를 그 둘째 아들이 이혼해가지고 두 아들 낳았는데 그게 이제 시어머니 역할을 큰 며느리가 그걸 키우겠다고 이렇게 했죠. 그때 이견은 뭐냐면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두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이렇게 서로 뭔가 차이가 나서 역할을 했을 때 이렇게 교류가 힘든데 우리 너무 이렇게 평등하다는 사상이 같이 먹고 있어요. 부부는 평등할 수 원칙적 편견할 수 없이 남자 여자가 평등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걸 평등이라는 잣대를 가게 되면 평등하지 않는데 평등해달라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행복은 불평등 속에서 좀 더 나은 사람, 덜 나은 사람이 도와줘. 항상 모든 상황이 모두가 항상 완전하지 않거든요. 서로 간의 불평등 정도서 좀 더 우월한 사람이 아래로 에너지를 가지고 그러다 보면 그 사는 거죠. 저도 오늘 깜짝 느끼는 것이 부부 사이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힘이 같으면 안 된다. 한쪽은 쏠려서 한쪽은 좀 편안하게 좀 쉬게 되고 한쪽이 일해야 된다. 그런 편안한 사람은 뭔가 정신적 에너지를 갖고 있고 일하는 사람은 육체적 에너지가 소진되면 어떻게 되죠? 일을 심어 소진되면 정신적 에너지가 육체적 에너지를 좀 보완해 주는 거죠. 그래 인생에 재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 재미가 서로 존경해 주고 흘러가야죠. 막 에너지가 흘러야 돼. 에너지, 양 에너지 흘러야 돼. 이거 쓰고 싶어요. 대비 여기서 영이자 양 영이자 그럼 이제 풀러 여기 하나 이건 남편 너무 에너지가 살아. 뭔가 먹고 사는 문제죠. 그래서 돈을 벌어서 좀 주는 거죠. 양자를 또 음제로에게 사랑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이 너네도 여자에게 가는 거고 부모님 남편에 대해서 결국은 행복의 불가 또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부로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을 못 살면 바보예요. 감사합니다.